벌써 애플워치를 사용한 지 8일째가 되었는데요. 제가 8일 동안 사용을 한 소감을 간단하게 의견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애플워치를 반납을 하려고 해요. 제가 반납을 하려는 이유도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8일 동안 제가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이 애플워치를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랬어요. 뭐 나쁘지 않네? 근데 굳이 내가 이 워치를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금요일까지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 가지는 워치를 이용을 해서 맥북 프로라든가 아니면 아이맥을 락이 걸렸을 때 락을 풀고 락을 자동으로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요.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그냥 계속 사용을 해볼까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400불이 넘는 제품을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금요일이 좀 지나면서부터는 생각이 사실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이유는 제가 처음에 언박싱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알림 기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알림 기능이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뭐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에 가지고 있는 앱들과 연동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알림 기능이 제 손목으로 애플워치를 통해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알림은 손목을 통해서 오긴 하는데 그 알림에 대한 특히 메시지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바로 답장을 보내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가 제가 기능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였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애플워치에서 아이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듯이 자판을 이용하거나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답장을 쓰는 게 아니라 음성을 이용을 해서, 목소리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애플워치 테스트 중. 그런데 의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참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내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조금 더 잘하면 이거 그냥 반납하지 않고 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에게 좀 문제가 된 부분이 뭐였냐면, 답장을 음성을 통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특정 사람에게는 영어로 답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글로만 답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제가 이전에 영문으로 뭔가를 작성을 했어요.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답장이 왔을 경우에 애플워치만으로는 그 언어를 변경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이미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만 답장이 가능해요. 한글로 되질 않네? 그걸 고치는 방법은 아이폰으로 돌아가서 아이폰에서 영문 자판을 한글 자판으로 변경을 한 이후에 다시 애플워치로 돌아와서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전달이 되더라고요. 키보드를 한글로 바꿔야만 가능.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뭐 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영문이나 한글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아이폰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야후라든가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com이라고 영문이라고 치고 그냥 클릭 통해서 보고 싶은 기사를 확인했다 이거죠. 그런데 다시 애플워치로 돌아와서 카톡에 온 내용을 한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문 자판을 고쳐야 하는, 한글로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한 번, 일주일 동안 딱 한 번 깜빡하고 아이폰을 들고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한 3시간 정도였는데요. 애플 워치만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거의 95% 이상은 이메일로 이루어져요. 이메일을 보고 답장을 보내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내용을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메일을 확인은 가능한데 답장을 보낼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메시지가 왔을 때 영문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글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손쉽게 바꾸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이폰에서 그랬듯이 아마도 애플 워치가 펌웨어 업데이트라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영문과 한글을 변환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는 점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애플 워치가 지금 첫 버전도 아니고 오리지널이 있었고 시리즈 1, 2 그리고 3까지 총 4개의 시리즈를 거치면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은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다음은 제가 사실 이 애플 워치를 구매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액티비티 앱,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앱이었어요. 제가 하는 거는 월, 화, 목요일은 TRX라는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축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앱을 사용을 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재밌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물론 모티베이션을 주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거를 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네, 그럼 조금만 움직여 볼까 라고 저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건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금씩 퇴색되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뭐 그런가 보네 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를 더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움직였고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정도는 볼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확인이 가능했었고, 또 다른 저의 이유였었죠.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혈압이 살짝 높은 편이어서 심장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있을 때 애플 워치가 그동안에 평상시에 저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를 하고 있다가 뭔가 달라지면은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사실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의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애플 워치를 구매를 했던 거였거든요. 운동 앱과 하트 모니터링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뭐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스스로 사용을 해보고 저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턴을 하는 것이지, 구매를 하셨다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결론은 자신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요일 이후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애플 워치를 이용을 해서 시리를 연동하는 부분이었어요. 금요일 날 빨래를 할 일이 있어서 빨랫감을 들고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세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보통 세탁기가 1시간 정도 돌아가게 되는데요. 1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서 세탁기에 있는 세탁물들을 꺼내서 건조기에 옮겨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아이폰을 들고 내려오는 날에는 아이폰에서 타이머를 맞춰두고 1시간 10분 정도 맞춰두고 다시 그 시간 이후에 내려와서 건조기로 넣곤 하는데, 뭐 집안에 있으면서 항상 전화기를 들고 다니지는 않다 보니까 타이머를 셋업하는 거를 보통 많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애플 워치의 경우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애플 워치를 항상 차고 다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딜 가든 애플 워치는 저와 함께 했어요. 세탁물을 집어넣고 시리를 불러서 타이머를 맞추는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Hey Siri, set up a timer for 1 and 20 minutes. Okay. 그리고 세탁물 뿐만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Hey Siri, set a timer for 7 minutes. Okay. 이런 작은 기능들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시리가 아이폰에서 소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시리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짧은 일주일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도 아마도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한 4일 동안 애플 워치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한 시리의 사용 빈도가 이전에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 시리 사용 빈도보다도 훨씬 높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리턴을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애플 워치만의 영역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두서 없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애플 워치는 더 이상 리뷰는 할 수 없겠지만 또 다른 제품으로 리뷰를 하게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